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밑장입니다. 뉴질랜드 밑장의 뉴스 플러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크라이처치 날씨는 12도에서 2도. 이제 어제까지 좀 흐려서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맑아지면서 이제 점점 더 초봄 날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올라갑니다. 예, 이제 뭐 겨울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지만 또 이러다 또 추워져요, 잠깐씩.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징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다를 5글자로 하면 오징어 땅콩.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경제학자 일반 신규 주택 담보대출자 월 270달러 더 나은 상태 유지. 그러니까 270달러 더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신규 대출자는 이자율 하락 덕분에 이자 약 한 달에 270달러 정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낄 수 있습니다. 비엔제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존스는 6월에 지불된 평균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5.66%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주의 최고 정점이었던 주기의 최고 정점에서 6.39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는 연말까지 평균 지금리 5%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6.39%의 금리를 볼 때 신규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평균 주택 담보대출 금액인 57만 5천 달러의 경우 한 달에 3,593달러, 주당 829달러가 소요됩니다. 5.66으로 계산하면 주당 766, 767, 월 3,323달러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270불 정도 전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이게 국뽕 기사예요. 자기가 이자를 낮췄으니까 너네 봐라 270달러 이제 월에 전략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했지만 물가 오르는 건 왜 안? 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예,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면 진짜 하여튼 뭐든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 뉴스에 의하면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가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려고. 하여튼 국채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의 돈을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의 돈을 빌려다 쓰는 건데 걱정입니다, 솔직히 진짜. 예, 이러다 물가가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고. 이자율은 지금 계속 하락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잘 모르겠어. 이거 계속 미국채가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게 그거거든요. 솔직히 270불 벌지 모르겠지만은 물가로 더 내면은 지금 여러분 슈퍼 가보세요. 아시잖아. 예. 뭐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상반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게 걱정입니다. 예. 존슨은 차용자들이 단기 금리 정점을 지났다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리픽싱 고객이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매우 짧은 기간의 금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제 단기로 지금 잡거든요. 지금 변동금리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미결제 고정금리 차입 비중은 1월 기준 44%에서 6월 기준 36%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리픽싱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6개월, 12개월 고정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유율이 약간 높아졌고, 6개월, 12개월 많이 하는구나. 1년에서 2년 기간의 사람들은 점유율 1월 대비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더 높아졌다. 약간, 6월, 12개월은 약간 높아졌고, 1년에서 2년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볼 때 모기지 포지션은 여전히 평균보다 짧지만 이전보다 균형 잡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는 향후 6개월 동안 1,35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전체 미지급 고정금리 담보대출이 41%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절반이 6개월 동안 지금 재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몇 달, 지금 제 생각에는 장기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현재는. 아무튼
존스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대출을 재조정할 때마다 항상 가장 싼 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차용인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자율 주기를 거치면서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 불리한 초기 비용 상대성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인들은 RBNZ의 최근 완화 주기를 훨씬 앞서 당시에는 추가적인 선행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기간 단축을 했습니다. 이는 성견지명이었으며 이후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단기간 한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화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차용인들은 대부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기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는 공식 기준금리가 2.5%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사이클 바닥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저점은 무엇이든 우리가 완화 사이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입자들은 단기 고정금리에 소폭 벗어나는 것이 이러한 흐름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닥으로 가는 게 점점 이제 거의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랑 이제 스택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제 생각은 올해 이제 인하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3, 4분기 한 번 더 하고 4, 4분기에 올라갈 거다.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뭐 안 맞춰도 내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3, 4분기까지 한 번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근데 4,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한번 잘 지켜보세요. 예, 투자는 이런 건 다 자기는 선택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뉴질랜드 최대 마누카꿀 생산업체 부자 리스터의 인수 제한 검토. 야,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 최대의 업체인 콤비타가 지금 이제 인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정말 그동안 꿀 빨았다는 거야. 꿀업체가 꿀 빨았다는 거야, 지금. 이제 판다는 거는 이런 큰 회사도 지금 이제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뉴질랜드 최대 마누칼 꿀 생산업체인 콤비타가 글로벌 꿀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안 좋을 때 팔면 돈 많이 못 받는데. 예. 상장된 건강 및 웰빙 회사는 일요일 아침 엔젤엑스에서 이사회가 투자회사인 마스터헤드의 자회사인 플로렌즈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하기로 했네. 예. 이 입찰을 통해 주주들은 주당 0.80달러의 현금 가격을 받게 되며 이는 자본가치 5,600만 달러, 기업가치 1억 1,9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지금 중국이 안 사서 그래요. 중국이 많이 못 사니까 진짜 거의 쓸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꿀이 한국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꿀 때문에 좀 누가 한국에서 좀 크게 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꿀이 재고가 많아가지고 난립니다. 난리야. 못 가져가요. 한국에서 지금 재고 털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제한된 매각으로 상장 기업이 민영화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의 꿀 산업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 제한이 나왔습니다. 해외 고객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꿀을 비축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웰빙 회사인 미투데이의 3,600만 달러에 인수된 생산업체 킹허니는 전 세계적인 꿀 공급 과잉 등 이유로 7월 말 청산 및 관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콤비타의 실적은 최근 손실로 인해 훼손됐으며 가장 최근의 손실은 2023년 회계 연도에서 새우 7,7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난리요. 제가도 올해 이제 봄에 나가가지고 꿀 때문에 못 보내. 한국에서 너무 싸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생산 가격이 있으니까 더 못 낮추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재고 털려고 난리야. 예. 그 사람들이 꿀 수입하는데 한 군데만 알아보지 않습니다. 큰 회사들은.
여러 군데 알아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저한테 물어보니까 왜 유젠에서 번화는 게 더 비싸냐고. 그래서 재고랑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뭐. 회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 회계연도에 또 다른 상당한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 사이에 적당한 이익을 냈지만 2020년과 2019년에는 추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이사의 직원수를 67명 줄이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2024년과 2025년까지 최대 1,500만 달러를 절감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콤비타 회장 브릿지 코츠는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뭐 노력을 많이 했네. 막 날짜로인데 뭐 그동안 솔직히 꿀업체 타고 꿀 빠는 사업을 했죠. 예, 근데 아예 옛날에 할 거예요. 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이게 대표적인 뉴스를 뽑았지만 이게 이제 유젠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예요. 예, 업체들이 예전 수입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예전 수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안 좋은 뉴스만 나온 것 같지만, 예, 아무튼 그렇네요. 예, 하여튼 뭐 안 좋은 뉴스 처음엔 국뽕 뉴스고 이제 좀 안 좋은 뉴스, 뭐 이런 뉴스가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어요. 저도 요즘 막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냥 트렌드만 볼 뿐이지 막 그닥 제가 막 점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볼 때 느끼는 건 거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면서 연말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점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점칠 수 있는 단계는 끝났다. 저는 이제 좀 경기의 악화로 계속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느냐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돼서 연말 내년 초순까지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니까 나름 또 공부하시고 또 좋은 뭐 정보가 있으시면은 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